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포트 요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행된 리포트와 합쳐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코스모 신소재이고요. 키움증권의 김지사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증설은 곧 성장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주셨고, 먼저 주력 사업인 2차전지 양극재, 그리고 MLCC 이형 필름이 동반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생산 능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긍정적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형 필름 신규 라인이 조기 가동되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 3,712억 원, 영업이익은 268억 원, 전년 동기 116% 성장하면서 기존 추정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양극할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제품 고도화 그리고 적극적인 증설을 통해서 NCM계 후발주자로서의 격차를 줄여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현재 NCM5 시리즈, 6 시리즈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NCM8 시리즈 공급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NCM9 시리즈와 단결정 제품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는 주요 고객 전기차 배터리에서 입지가 확대되고 국내외 고객 다변화 성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학 물질 생산 능력의 경우에는 연산 1만 톤에서 하반기 2만 톤으로 증설을 마쳤고 고객사 승인 과정을 거쳐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3만 톤, 2023년에 5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MLCC 이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전장용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주 고객사의 중국 천진 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동산의 이형 필름 신규 라인은 4분기부터 가동할 계획이고 생산 능력이 22% 증가해서 연간 1,500억 원의 매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이엔드 제품 매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나고 양호한 수익성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덴티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조은혜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3분기 매출액은 740억 원, 영업이익은 177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당사의 기존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가별 매출액은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으로의 전분기 대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된 동시에 상반기 분기 평균 50억 원 규모로 집행되었던 광고 선전비가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24%로 개선세가 지속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예상 매출액은 2,85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을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6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광고비와 대손 상각비 등을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고마진의 수출 매출액 비중 상승 그리고 영업 레버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22%,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덴티움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9만 1,000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3분기 실적에서는 동사의 해외 영업 전략이 직접 영업과 대리상 영업 루트 트랙으로 특별한 비용 증가 이슈 없이 마진 개선이 가능한 구조인 것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 수준은 2021년 포워딩 기준으로 PER 17배, 동종업체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레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이세롬님, 한경래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먼저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EPS 1,700원에 타겟 PER 27배를 적용한 가격이라고 하고요.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11월 중국 사업 발표 시기까지 단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는 22년 포워드 15배까지 조정됐다고 합니다. 역사적 최하단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하고요. 매분기 외형 성장세와 함께 하반기 턴어라운드의 본격화, 그리고 2022년 가시화될 모멘텀 고려 시에는 추세적인 기업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분기 프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257억 원, 영업이익은 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성수기 효과에 더해서 미국, 유럽 중심의 기저 효과가 돋보이면서 2분기부터 매분기 최대 실적 갱신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22.4%로 전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4%포인트 증가, 또 전분기 대비해서도 1.5%포인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의 효율화, 그리고 고마진 치료 솔루션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또 제한적인 판관비 집행에 따라서 이런 영업이익률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의료기기 최대 성수기로 평가를 받고 있고 분기 매출액 3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2021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94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184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1년 연말 중국 조인트벤처 진출 가시화될 예정이라고 하고 2022년 사업 영역 다각화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2022년 포워드 PER 15배로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으로 저점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기기 주를 주요로 판매하고 있는 하츠라는 기업입니다. 유안타증권의 박진영님의 자료고요. 하츠의 2021년 예상 매출액은 1,398억 원, 영업이익은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 성장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주방기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성장과 더불어 판매 채널 다변화로 동반 개선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동사의 주가는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8%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현재 PER은 13.8배 수준으로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 성장을 감안했을 때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하추는 주방기기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거 첫 번째로는 전방시장의 수요 확대인데요. 분양시장 개선,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등 특히 주택 인허가 확대 이후에 6에서 20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왔기 때문에 2022년 매출 성장의 기대감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는 MS 확대인데요. 동사는 레인지우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약 56%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제품 다양화, 그리고 경쟁사 파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신사업인 환기청정기 사업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법률 개정과 실내 환기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발맞춰서 실내 공기질 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기청정기 그리고 AQN 가정 등 다양한 제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국내 유일의 공기질 분석 전용 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좋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성님의 자료고요. 제목은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먼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10.4조 원에서 10.1조 원으로 하향함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5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매크로 경기와 반도체 업황 둔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동사의 목표 주가 상정을 위해서 평균 이상의 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12조 원, 영업이익은 4.2조 원으로 신규 전망하고 이는 기존 예상치에서 소폭 하향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당사 기존 실적 예상치가 원달러 환율 1150원에 기반한 것이었고 실제 3분기 평균 환율은 10원가량 높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3분기에는 2021년 상반기와 달리 동사 출하 증가율이 기존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하거나 ASP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IT 수요 둔화 그리고 일부 품목의 부품 부족 문제와 함께 고객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가 3분기부터 동사 실적 성장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까지는 동사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디램과 낸드의 출하율이 증가를 하면서 또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서버향 디램 그리고 SSD 부분에서 출하 증가를 위한 반도체 업체들 간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현재 예상치보다 좀 더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동사 올해 저점 주가인 91,500원은 올해 3월 2일자 전고점인 15만 500원 대비 7개월여 만에 39% 하락을 시현을 했고요. 이는 리만 사태와 같은 경기 크라이시스 상황이 아닌 최근의 일반적인 다운사이클 등에서 동사의 주가가 기록했던 하락률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사의 내년 실적 전망치가 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 동사의 저점 주가는 내년 예상 BPS 대비 0.96배로 최근 5년간의 연간 저점 배수들의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만약 향후 경기가 크라이시스 상황까지 가지 않고 동사 실적이 당사 전망치와 부합한다는 가정하에서 동사의 주가의 향후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업황 측면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운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점, 또 동사의 주가가 업황 둔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 크라이시스 발생 우려까지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또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유동성의 전년 동기 증가율이 당분간 상승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경기 그리고 업황 진행 사항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